네, 안녕하세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연구 책임을 맡고 있는 하영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패널 데이터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저희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를 비롯한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 총 2개의 패널조사를 수행하고 있고 반복 횡단조사로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청소년들의 실태 파악을 위해 다양한 연구 주제를 위한 횡단조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유는 크게는 2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데이터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알고 있는 것 또는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 사실로 확인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했더니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성장하는지 이런 것일 수 있겠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확인은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관계를 그럴 거다 라고 알고 있는 것과 데이터로 확인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답을 한다면 결론은 진리탐구, 의사결정, 문제 해결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학적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의 형태는 크게 횡단면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 패널 데이터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횡단면 데이터는 특정 시점에 여러 개체의 현상이나 특성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주황색에 해당하고 2021년에 ABC 청소년에 대해 조사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횡단면 데이터로는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하는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하는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하는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가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앞서 설명드린 횡단면 데이터와는 반대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횡단면 데이터가 특정 시점에 여러 개체의 현상이나 특성을 수집한 자료라면, 시계열 데이터는 특정 개체의 현상이나 특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집한 자료입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연두색에 해당하고 A라는 개체의 특성을 연도별로 수집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특정 개인의 현상이나 특성을 기록해 놓은 것도 시계열 데이터로 볼 수 있으나 특정 개인이 청소년 전체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계열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는 국가 수준의 GDP, CPI, 기준금리 등이 있고, 시간 경과에 따라 수집된 청소년의 전체 인구수, 평균 키나 몸무게, 진학률 등도 시계열 데이터라 할 수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특정 지표의 시간 경과에 따른 흐름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평균 키가 2021년에 150cm, 2022년에 153cm, 2023년에 157cm, 2024년에 159cm라 한다면 적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파악할 수 있고 2025년에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청소년 개개인을 관측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 전체의 특성을 하나의 지표로 나타냈기 때문에 어떤 특성이 개인의 키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널 데이터는 이러한 횡단면 데이터와 시계열 데이터를 하나로 합친 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여러 개체의 현상이나 특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집한 자료로 간략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파란색에 해당하고 ABC의 동일한 청소년의 특성을 연도별로 수집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조사하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는 아동과 청소년을 조사하는 대표적인 패널 데이터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데이터의 종류를 분리해서 보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며, 데이터의 종류에 따른 모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첫 번째, 횡단면 데이터는 여러 사람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양이고, 시계열 데이터는 한 사람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아가는 모양, 그리고 패널 데이터는 여러 사람이 줄을 맞추어 시간에 걸쳐 나아가는 모양이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횡단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특정 시점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1회만 조사된 횡단면 데이터는 특정 시점에서 여러 개체들의 현상이나 특성을 조사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나 특성의 시간적인 변화 유형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아동 청소년 인권 실태조사를 2022년 1회만 조사하였다면 2022년 청소년 인권의 현상이나 특성은 파악이 가능하나 이러한 현상이나 특성이 2023년에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횡단면 데이터의 수집도 대부분 1회 수집에 그치지 않고 매년 혹은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고자 노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개체를 매 시점에서 조사하여 합친 데이터를 합동 횡단면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러한 합동 횡단면 데이터에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합동 횡단면 데이터의 수집을 통해 현상이나 특성의 추세는 파악이 가능하지만 변인 간 인과관계의 설명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합동 횡단면 데이터는 독립변인의 변화와 종속변인의 변화에 있어 시간적 순서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독립변인이 개인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서로 다른 개체를 매 시점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서로 다른 시점의 개인과 다른 개인을 비교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통제할 수 없으므로 변인 간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패널 데이터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패널 데이터의 구축에는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중 한 가지는 바로 자료 수집상의 어려움입니다. 패널 데이터는 횡단면 데이터나 시계열 데이터와는 달리 같은 개체를 추적 조사하기 때문에 보다 큰 조사 비용과 조사 대상 관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패널 조사 특성상 표본이 지속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패널 데이터는 분석상의 장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패널 데이터는 횡단면 데이터의 장점과 시계열 데이터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데이터의 단점도 일정 부분 극복 가능합니다. 또한 패널 데이터는 현재의 개인과 과거의 개인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에 따른 교란 요인을 통제하여 변인 간 인과관계 설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의 수집 이유, 종류, 패널 데이터의 장점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하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조사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패널 데이터의 장점이 알려지기 시작하며 국내에는 약 30여 년 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패널 조사가 수행되고 있는데요. 그중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조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대표적인 패널 조사입니다. 저희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조사는 아동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학술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저희 패널 조사의 조사 연역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한국청소년 패널 조사 2003, 줄여서 KYPS 2003을 수행했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조사 2010, 줄여서 KCYPS 2010을 수행했으며 2018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조사 2018, 줄여서 KCYPS 2018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KYPS 2003은 2003년 기준 중학교 2학년 코호트 3,449명을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였고 2004년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 2,884명을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여 2008년까지 패널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KCYPS 2010은 2010년 기준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3개의 코호트 총 7,071명의 패널을 구축하여 2010년 1차 조사부터 2016년 7차 조사까지 총 7개년간 패널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에 시작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KCYPS 2018은 2018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 2,607명과 중학교 1학년 코호트 2,590명을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패널은 2024년 현재 기준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는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고 중학교 1학년 코호트는 고등학교 졸업자에 해당합니다. 저희 패널 조사의 조사 대상과 조사 내용, 그리고 조사 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세 가지 패널 조사 사이에 변화가 있어 왔는데요. 먼저 KYPS 2003의 경우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들에게는 직업 선택, 진로 설정, 진로 준비, 여가, 일탈, 생활시간, 자아관 등을 조사했고 보호자는 보호자의 배경에 대해 조사했으며 청소년은 개별 면접 조사로 보호자는 전화 조사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으로 KCYPS 2010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생활시간, 지적 발달, 진로, 사회 정서 발달, 비행, 건강, 신체 발달 등의 개인 발달과 가정, 학교, 친구, 지역사회, 매체, 활동, 문화환경 등의 발달 환경에 대해 조사했고 보호자는 KYPS 2003과 동일하게 보호자의 배경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KCYPS 2018은 아동과 청소년, 이들의 형제자매, 보호자를 대상으로 개인 발달과 발달 환경의 기본 모듈과 매년 반복적으로 조사할 필요는 없지만 아동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추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거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이슈 및 정책 현안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된 스페셜 모듈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KCYPS 2018이 이전 조사와 크게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세대 간 이전의 관점에서 보호자 조사를 크게 확대하였고 이를 위해 보호자 조사도 개별 면접 조사로 진행하였던 점이 첫 번째이며 아동 청소년 성장과 발달에서
형제자매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형제자매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는 점이 둘째입니다. 지금부터는 현재 진행 중인 KCYPS 2018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KCYPS 2018은 아동 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복합적인 변화 양상을 체계적이고 다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201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KCYPS 2018 조사 대상은 2018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와 중학교 1학년 코호트 2개의 코호트로 구성되어 있고,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의 경우 원패널 2607명, 보호자 2607명, 원패널의 형제자매 10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학교 1학년 코호트의 경우 원패널 2590명, 보호자 2590명, 원패널의 형제자매 10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CYPS 2018의 조사 방법은 가구 방문을 통한 개별 면접 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조사 도구는 태블릿 PC를 활용하였습니다. 조사 내용은 기본 모듈, 즉 생활시간, 지적 발달, 진로, 사회정서, 역량 발달, 비행, 건강, 신체 발달 등의 개인 발달 영역과 가정, 학교, 친구, 매체, 활동, 문화 환경 등의 발달 환경 영역, 그리고 스페셜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KCYPS 2018은 패널을 구축하고 제1차년도 조사를 시작한 2018년 이후 조사 구성에 약간의 변화가 있어 왔는데요. 제1차년도 구축 이후 제2차년도에 형제자매 효과를 볼 수 있는 패널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원패널에 형제자매를 조사 대상에 추가하였고, 패널 라포 형성 및 패널 유지율 안정기인 제3차년도 조사부터는 스페셜 모듈을 추가하여 아동 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복합적인 변화 양상을 체계적이고 다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 구축이라는 패널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KCYPS 2018의 조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아동 청소년 조사 내용 중 기본 모듈의 경우 개인 발달과 발달 환경으로 나뉩니다. 개인 발달 영역은 아동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시간, 지적 발달, 진로, 사회, 정서, 역량 발달, 비행, 신체 발달의 6가지 중요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발달 환경 영역은 아동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 요인으로 매체, 활동 문화 환경, 학교, 가정의 4가지 중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 발달 대영역 첫 번째 중영역인 생활시간은 아동 청소년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파악하기 위한 영역으로 수면시간과 보호자와의 대화시간, 학습시간, 여가시간을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지적 발달 영역은 우리 사회에서 학업 성취가 아동 청소년의 중요한 가업으로 여겨지고 있고, 학업 관련 문제는 아동 청소년 삶 전반에 관련되어 있는 만큼 지적 발달 영역에서 학업 성취 수준과 학업 열의 및 무기력 등의 학업 태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로 영역은 직업 선택 과정을 세계 발달 과정에 비추어 봤을 때 아동 청소년기는 성장기와 탐색기에 해당하는데요. 아동 청소년들이 원하는 직업을 찾고 경험하며 선택하는 시기에 이러한 과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진로 설계 영역의 종단적 측정을 통해 진로 성숙이 어느 연령 시점에 활발히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장래 희망 교육 수준과 직업 결정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회정서 역량 발달 영역에서는 점차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정서 행동 문제, 최근 강조되고 있는 청소년 사회 참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협동심,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AI 시대 중요 키워드인 창의성, 그리고 장기적 목표를 향해 지속적 관심과 노력으로서의 끈기에 대해 조사하고, 또한 발달적 관점에서 자아 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 등 현재의 삶과 미래 성인으로서의 삶에 지속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행 영역에서는 개별 청소년의 사회 부적응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비행과 일탈 경험을 조사하고, 오프라인 비행 외에도 최근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사이버 비행,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 비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의 신체 발달 현황도 살펴보기 위해 신체 발달 영역에서는 키와 몸무게 등 측정 가능한 정량 지표와 건강 관련 생활 습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조사합니다. 발달 환경 첫 번째 중영역인 매체에서는 아동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스마트폰 사용과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사용 여부 및 목적별 빈도, 스마트폰 의존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서는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지향하는 청소년 활동은 오늘날 교육 현실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활동 문화환경 영역에서는 청소년 활동 참여 횟수와 만족도를 조사하며 교내외 동아리 활동, 주요 하위 문화로서 팬덤 활동에 대해 조사합니다. 학교는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지적 기능을 부여하고 타인과 정서적,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는 사회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아동 청소년들이 속한 발달 환경이기도 합니다. 학교 영역에서는 학교생활 만족도로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 의견을 조사하고
대인관계로서의 교사 및 교우 관계에 대하여 조사합니다. 가정은 학교와 더불어 아동 청소년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며 성장과 발달의 주요 공간입니다. 가정 영역에서는 보호자의 양육 태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하며 보호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아동 청소년과 보호자 모두에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발달 환경 요인으로서 가정과 부모 또는 보호자는 아동 청소년 성장과 발달에 가장 1차적이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또한 개인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경로, 주관적 가치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의 인과 요인으로 부모, 자녀의 세대 간 이전 현상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KCYPS 2018에서는 이러한 세대 간 이전의 양상을 데이터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이전 패널을 조사와는 달리 보호자 조사 문항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보호자 조사 영역은 조사 대상 아동 청소년의 발달 배경 파악과 보호자의 특성 비교를 통한 세대 간 이전 관점에서의 아동 청소년 발달 근거 파악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 발달 배경 영역과 보호자 자신에 대한 보호자 개인 영역으로 구성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KCIPS 2018 제3차년도 조사인 2020년부터 추가된 스페셜 모듈은 제6차년도 조사까지 총 4차례 진행되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재난안전 의식을 조사하였고 2021년에는 사람들끼리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진 점이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정서 인식 역량을 조사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원패널 중학교 1학년 코호트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음을 고려하여 진로 준비도를 조사하였고 2023년에는 사회적 이슈인 학교폭력과 지역사회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제6차년도까지의 KCIPS 2018 데이터 구축 결과는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의 경우 제6차년도까지 약 86%의 패널 유지율을, 중학교 1학년 코호트의 경우 약 85.9%의 패널 유지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KCIPS 2018의 조사 결과는 데이터 클리닝과 횡단면, 종단면, 가중치 산출 작업을 거쳐 최종 데이터로 구축됩니다. KCIPS 2018은 원패널과 원패널의 보호자, 원패널의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데이터는 총 6개의 데이터 셋으로 구축됩니다. 데이터 셋의 명칭은 각 코호트, 원패널과 원패널의 보호자, 원패널의 형제자매, 조사 차수 데이터 구분과 통합의 용이성을 위하여 일관된 규칙으로 설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KCIPS 2018 E4YW2 데이터셋은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조사 2018의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 원패널 제2차년도 조사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구축한 데이터는 여러 연구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SPSS, 스테이타, SES, CSV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수명 또한 일관성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데이터 이용에 용이하도록 부여하였습니다. 변수명의 설정은 조사 대상 응답자, 조사 영역, 조사 항목, 세부 조사 문항, 조사 차수의 정보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변수명 부여 규칙은 먼저 각 응답자별 한 자리 영문자 고유 코드를 부여하였고 각 중영역별 세 자리 영문자 고유 코드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소영역별 한 자리 숫자 순서로 소영역을 구분하였고 각 세부 조사 문항은 두 자리 숫자 순서로 세부 조사 문항을 구분하였고 마지막으로 조사 차수 코드를 부여하였습니다. 응답자 코드는 아동 청소년을 Y, 보호자를 P로 부여하였고 중영역의 코드는 세 자리 영문자 고유 코드를 부여하였는데 고유 코드 이름으로 중영역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소영역은 중영역의 하위 영역으로 중영역을 기준으로 한 자리 숫자 순서를 부여하여 소영역을 구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변수명 YINT2B01W1은 KCIPS 2018 제1차년도 데이터에서 아동 청소년 응답자, 지적발달 영역, 지적발달 영역의 두 번째 소영역, 소영역 중 두 번째 조사 항목, 조사 항목 중 첫 번째 문항을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생산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데이터는 공공재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널 조사 연구 자체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는 조사 결과 데이터의 활용 실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데이터가 공개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데이터의 활용 실적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여 왔습니다. 전체 생산 패널 데이터의 활용 실적은 약 4,026편 정도입니다. 현재 추적 조사 중인 KCIPS 2018의 실적은 2019년 12월 첫 공개 후 만으로 약 4년간 820편 정도의 활용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들의 활용 키워드를 간략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부모와 아동 청소년 관계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KYPS 2003 데이터 활용의 경우는 비행이나 우울 등에 관한 연구물이 많았고 KCIPS 2010 데이터 활용 연구물에서는 학교생활 적응 등의 주제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KCIPS 2018 데이터 활용 연구물들에서는 그립과 학업 열의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매개 효과라는 키워드는 변인간 관계 분석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주요 키워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 결과물인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학계의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에 대한 관심 고취, 연구 결과물의 사회적 확산, 아동청소년 관련 주요 쟁점 및 연구 동향과 통계 분석,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 재학생과 수료자를 대상으로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수한 대학원생들이 경진대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인 올해에는 제13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에 개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조사 데이터는 조사표, 코드북, 유저 가이드와 함께 한국아동청소년 청년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패널 데이터는 조사연도 익년 12월에 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니 많은 관심과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이터와 관련한 문의사항도 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